양자성체, 그리고 철, 우리가 자석 갖다 대면 착 갖다 붙는 애 있죠. 걔가 왜 붙는지 아세요? 외부 자기장, 자석을 착 갖다 대면은 그 철 내에 있는 이 자철석들이 샥 정렬을 해가지고 외부에서의 자기장이랑 얘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달라붙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장을 만드는 놈, 그거라는 거를 이제 자석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자석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가져 놓으셨고 주변에도 자석이 굉장히 많죠? 냉장고에 우리 이렇게 뭐 전단지 같은 거 붙일 때 자석으로 탁 붙이잖아요. 그게 바로 자석이에요. 자석이란 뭐냐? 자기장을 발생하는 물체입니다. 자기장은 방금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전하의 움직임으로부터 생긴다 그랬죠? 그럼 도서는 무조건 다 자석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하면서 자기장을 느낄 정도면 유의미한 수준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래서 전류를 전자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돼 있으면 자석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요런 식으로 전류를 굉장히 감아놨어요. 그래서 걔네 하나, 고리 하나가 만드는 자기장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안을 통과하는 애라 그랬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 개 감아놓으면은 요 안쪽으로 쭉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전자석이라 그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우리가 회로이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전력을 통해서 그 회로 내에 전기장을 만들어줘서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전하의 흐름을 통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전자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전원을 스위치를 떼면은 전류의 흐름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은 자석의 성질을 띠지 않는 그런 일시적으로 자석의 성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놈이 바로 전자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냉장고에 맨날 붙이는 자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항상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이렇게 척척 잘 달라붙죠. 걔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놈이냐? 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구자석이라고 부르는데 물질 내부에 우리가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원자핵과 그 중성자가 가운데 있고 원자핵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인 전자가 마치 태양과 지구처럼 얘네가 끌어당기는 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주변을 공전합니다. 또 이런 전자는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스스로도 자전을 하듯이 이 스스로도 자전을 하는 성질을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하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모든 물질은 각각의 원소 하나하나가 어떤 자기 모멘트, 약간의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성질들이 어떤 그 물질이 있으면은 물질 안에서 이런 방향으로 원자마다 다 임의 방향으로 그 자기 모멘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외부 자기장 혹은 어떤 외부의 충격, 열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 이 물질을 영구자석이다 라고 부르고 이게 얼마나 잘 정렬이 되느냐 하는 성질을 말하는 게 바로 투자율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작은 입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 요소, 그거를 자기 모멘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자의 공전 혹은 전자의 자전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은 다 제각각 원소 안에서 특정 방향의 자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정렬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렬의 결과가 바로 영구자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외부에서 우리가 전류를 흘리거나 전압을 걸어주지 않더라도 외부 자기장이라고 하면은 지네들끼리도 얘한텐 얘가 외부고 얘한테 얘가 외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네끼리 스스로 가만히 냅둬도 약간씩 정렬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이 굉장히 큰 놈은 자연 상태에서 딱 발견하자마자 바로 자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하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나 아니면은 뭐 이집트 시대에서도 자석이 발견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투자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투자율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게 정렬이 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해줄 때 얘가 얼마나 정렬을 잘하는가라는 거를 이걸 그리스 문자 뮤라고 읽는데요. 이 뮤 H는 B 이런 식으로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H라는 거는 외부에서 인가한 자기장.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럼 외부에서 인가한 거보다 그 실제 자기장이 더 커졌네? 아니면 이게 1보다 작다? 그럼 더 작아졌네? 이런 식으로 투자율에 따라서 우리 물질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축전기와 전기 용량 할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축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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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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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를 허공으로 비워놓지 않고 어떤 물질을 채워넣습니다. 이거를 유전체라고 하고 이 유전체는 외부에서 전기장이 있을 때 그 전기장의 방향을 따라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극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진 않지만 한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얼마나 더 분극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가한 전기장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데 그 분극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유전율 엡실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어떤 변수가 바로 투자율, 그래서 뮤라고 부르는 어떤 물질입니다. 어떤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성체의 종류를 이 뮤의 크기에 따라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저항값에 통해서 나눌 수도 있잖아요. 뭐 비저항을 통해서 로 S분의 L 이런 식으로 나무는 저항이 크고 알루미늄 저항이 작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 물질들도 모두 그 원자핵과 전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전자가 그 원자핵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걔네들 역시 어떤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무는 투자율이 얼마고 알루미늄은 투자율이 얼마고 철은 투자율이 얼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보면 투자율이 1보다 굉장히 큰 놈은 강자성체라고 하고 1보다 약간 큰 놈은 상자성체, 1보다 약간 작은 놈은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이게 각각 뭐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자연상에서 존재하는 그 외부의 영향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물질들은 자기 모멘트 방향이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조금이라도 주어졌을 때 한 방향으로 촥 정렬을 해버리는 놈.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준 것보다 내부에서 그쪽 방향으로 도와주는 놈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B는 뮤 H에서 뮤가 1보다 굉장히 커서 B를 크게 만드는 그놈이 바로 강자성체입니다. 보통 자석, 영구 자석이라고 하는 놈이 이 강자성체, 그리고 철, 우리가 자석 갖다 대면 착 갖다 붙는 애 있죠. 걔가 왜 붙는지 아세요? 외부 자기장, 자석을 착 갖다 대면은 그 철 내에 있는 이 자철석들이 샥 정렬을 해가지고 외부에서의 자기장이랑 얘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달라붙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석이랑 자석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안 받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랑만 붙지만 철에는 플러스가 가도 붙고 마이너스가 가도 붙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철에서 내부 자기장이 반대로 변화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가 가면 플러스가 붙는 방향으로 변화해버리고 마이너스가 가면 마이너스가 붙는 방향으로 변화해버리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잘 붙을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상자성체라는 애는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 1.000001 요런 투자율을 가지고 있어요. 1보다 약간 큰 애. 그래서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 왔을 때 걔를 방해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 놈. 약간 변화시키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이게 살짝만 정렬되는 놈. 그런 놈을 상자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자성체는 뭐냐?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약간 변화를 시키지만 얘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강화시키는 놈은 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놈이고 그 다음에 영향이 유의미하게 주는 놈은 윗놈이고 이 아래 두 놈은 영향을 유의미하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얘네 둘은 자석 갖다 대면 안 붙는 놈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붙는 놈이고 근데 안 붙는 이유가 얘는 약간밖에 도움을 안 줘서 안 붙는 거고 얘는 약간밖에 해를 안 끼쳐서 안 붙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에 꼭 나오실 텐데
뭐 뮤가 얼마보다 크다, 뮤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예요. 제대로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 수식적으로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설사 여러분들이 뮤가 얼마 값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원리를 놓치지 말고 캐치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